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재강TV입니다. 오늘 일요일입니다. 하루가 너무나 빨리 가죠. 내일이 좀 늦게 찾아왔으면, 월요일이 좀 늦게 찾아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으실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재강TV는 계속 가야 하기 때문에 오늘 일요일이지만 일요일의 마무리를 마재강TV 정치 논평과 함께 하시면서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재강TV 정치 논평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 이제는 국가수사본부장도 아니죠. 사의를 표명을 했어요. 이분이 학교폭력 가해자 아들을 둔 부모입니다. 근데 우리가 연좌제도 아니고 아들이 학교폭력 가해를 했다고 해서 이 사람까지 그만둬야 하느냐 이렇게 좀 옹호하시는 분들도 아주 극소수지만 계신 것 같은데, 문제는요, 보통 학교폭력이 발생을 할 경우에 저도 이제 이쪽 관련 분야에서 좀 활동을 했었는데, 가해자 부모들이 인정을 잘 안 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 자식이 그럴 리가 없어. 심지어 피해자 탓으로 돌리는 그런 경향도 좀 있긴 해요. 그런데 이분은 그걸 넘어섰죠. 아무리 부모 심리가 작용을 한다고 해서 그것을 올바른 것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인데, 하물며 이분은 온갖 소송까지 다 동원을 해서 끝까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자식을 보호하려고만 했던 그런 분인데, 이런 사람이 전국의 경찰 수사를 총괄하는 국가수사본부장이 된다?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죠. 이분은 정말 일말의 양심도 없는 사람입니다. 피해 학생에게 재차 사과한다,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려고 했다? 너무 뻔뻔한 일입니다. 지금 이분이 피해 회복을 위해서 노력을 하려고 했어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온갖 소송 다 걸었습니다. 재심 청구, 행정소송, 집행정지 신청, 별의 별짓 다 했습니다. 본인이 법률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피해자들을 우롱을 한 것인데, 심지어 전학 조치가 내려진 것도 반발을 했죠. 사람입니까? 사의를 표명한 것도 진짜 반성을 해서 그런 걸까요? 추가 피해자가 있다는 사실, 그것 때문에 그것이 밝혀지면 더 여론의 문매를 맞을까봐 사의를 표명한 걸로 보여지고요. 피해자가 지금 한 명 더 있는 것으로 회의록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알던 피해자는 공황장애로 극단적인 선택까지 시도를 했었죠. 또 다른 피해자는 학교까지 옮겼습니다. 왜 가해자가 옮겨야 되는데 피해자들이 이렇게 끝까지 희생을 당해야 됩니까? 학폭위 책임교사가 직접 얘기를 했습니다. 아버지가 써준 내용을 보고 썼기 때문에 진술서에 회피하는 모습이 강해 보였다. 반성을 전혀 안 하고 있다. 학폭위에 정순신 씨가 직접 참여를 했다고 하는데, 이분 말이 더 가관입니다. 언어적 폭력은 맥락이 중요하다. 원치 않는 기숙사 방 배정은 제도적 폭력이다. 그러니까 원치 않는 기숙사 방에 배정을 했으니까 자기 아들이 피해 학생들에게 온갖 폭언을 하고 인격 모독을 한 것이 오히려 자기 아들이 피해자다, 그겁니까? 사의 표명한 걸 넘어서서 이분은 두 번 다시 공직 관련된 곳에는 얼씬거리지 말아야 될 사람입니다. 두 번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 동의안 표결 내일입니다. 제적의원 과반 이상 출석, 그리고 그 출석한 의원들 중에서도 과반 이상이 찬성을 해야 되는데, 이미 국민의힘 115명, 정의당 6명, 시대전환 1명, 이렇게 총 122명이 나는 가결의 투표를 하겠다, 노골적으로 좀 시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국민의힘은 뭐 그렇다 치더라도 정의당, 시대전환은 정말 답이 없네요. 같은 야당이 어떻게 이렇게 집권 여당과 검찰의 포갑에 동조를 합니까? 부끄러운 줄 좀 아세요. 무소속도 6명입니다. 3명은 부결의 투표를 하겠다라고 밝혔고, 나머지는 이제 답변 거부인데, 민주당에서도 이탈표가 나오면 변수가 생길 수도 있죠. 그러나 뭐 크게 이탈표가 나올 것 같지는 않고요. 국민의힘이 지금 이렇게 다른 야당까지 포섭을 한 건지 자기네들끼리 정치적인 딜이 있었던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총공세를 해오고 있는데, 우리 민주당도 적어도 지금의 이 상황, 지금의 이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라도 이제는 하나로 뭉쳐야 됩니다. 정말 더는 계파 이런 걸 따지지 마시고, 뭐 이제 악플도 저한테 많이 달려요. 그런데 그런 거 의미가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정말 하나가 돼서 이재명을 지키고 방어하는데 우리도 총력을 다해야 됩니다. 세 번째, 건설노조 불법행위 근절 의지를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뭐 꼭 필요한 일이긴 해요. 노조라고 해서 여러분 무조건 정의롭고 노동자 편에 선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건 또 우리가 굉장히 순진한 생각일 수도 있어요. 노조도 폐단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인정을 하긴 해야 됩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 이런 발언을 하셨어요. 강성 기득권 노조가 금품 요구, 채용 강요, 공사 방해, 뭐 이런 불법 행위들을 공공연하게 자행하고 있다. 저는 근데 이 발언에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강성 기득권 노조라고 이렇게 지금 통칭을 하셨는데, 뭉뚱그려서 이렇게 노조를 악마화시키진 마시고 지금 이걸 본인 지지율 상승에도 좀 활용을 하시는 것 같아요, 대통령이. 정말 이렇게 금품을 요구하거나 폭력적인 방법을 써가면서 공사를 방해하고 그런다면은 당연히 이거는 저지를 해야 되는 게 맞지만, 모든 노조를 이렇게 조폭 취급을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건설 쪽 같은 경우에는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민관 유착도 굉장히 심한 곳이고 건설사의 입장만 너무 고려를 하면 안 돼요. 폭력 행위를 근절하는 건 당연히 필요한 일이지만 혹여나 파업 자체를 이렇게 악으로 규정하고 폭력 행위로만 규정을 해서 선량한 노조 활동을 하는 분들까지 피해를 입는 일이 발생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네 번째 소식입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를 했어요. 울산 땅 관련해서 KTX 노선이 휘어지게 해서 본인 땅 근처를 역세권으로 만들고 엄청난 시세 차익을 본 거 아니냐 뭐 이런 건데 본인이 무고하다는 걸 밝히기 위해서 직접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를 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요. 아직도 정의로운 사법인들이 물론 많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경찰, 검찰, 법원 너무나 편향적이고 윤석열 대통령의 사주직처럼 움직이는 일까지 발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것 또한 수사를 의뢰했다고 해도 그렇게 크게 신뢰가 가진 않아요. 아마도 이 수사 결과가 김기현 후보가 유리한 쪽으로 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김건희 여사는 수사조차 하지 않고 천공도 형식적인 수사만 하고 있고 오히려 제보자들을 수사하고 부승찬 전 대변인은 자택까지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곽상도 무죄,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회장 집행유예. 어느 국민이 믿겠습니까? 마지막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병사 월급을 200만 원 준다 이렇게 공약을 했었죠. 여러분, 한 해군 하사가 공개한 월 수령액 160만 원대입니다. 뭐 이거저거 세금을 떼고 한 것 같은데 윤석열 대통령 공약대로 하면 병사 월급이 초급 간부들보다 더 많은 그런 상황이 이제 발생이 되는 거예요. 작년에 병사 월급이 60만 원대였고 올해 100만 원대 확 뛰었죠. 이분은 문재인 정부가 최저임금을 너무 갑자기 올렸다고 그렇게 난리를 치더니 본인은 지금 책임도 먹질 공약을 지키려고 이렇게 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내후년이면 200만 원대 공약이 이제 현실화가 될 수도 있는 건데 사회 일각에서는요, 군 간부들의 급여 인상도 고려를 같이 해줘야 된다. 물론 이제 하사 같은 경우에는 뭐 이것저것 수당이 더 붙긴 하죠. 여러분, 군인들 정말 고생 많습니다. 한창 나이에 국방의 의무를 지기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는 이 장병들 뭘 해준들 우리가 아깝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임금 인상을 해주더라도 지킬 수 있는 약속을 해야 되는 것이고 다른 부작용들까지 좀 고려를 해서 해줘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간부들의 근무 조건도 같이 개선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나중 가서 뭐 예산이 부족하네 어쩌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중장기적인 예산 확보에도 총력을 다해야 할 것이고요. 지금 어쨌든 윤석열 정부의 공약을 수행을 하려면 3조 정도가 더 필요하다고 합니다. 나중 가서 재정 여건 뭐 이럴 확률이 높죠. 우리 병장들 허탈하게 하는 일 없게 해주십시오. 물론 다른 후보들도 이 공약을 내긴 했어요. 대선 때. 단계적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아니 정말 우리 장병들 누군들 바로 올려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너무 고생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우리 장병들 실망하지 않게끔 정말 말로만이 아니라 이 공약이 제대로 안착이 될 수 있게끔 해야 하는 게 중요한 건데 윤석열 대통령 집권 즉시 바로 올려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어떻게 보면 지금 남성 유권자들을 유린한 거예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정말 정신 차리시고 병사들과 한 약속 지키시고 각종 부작용 꼭 해결하십시오. 자, 여러분 오늘의 정치 논평 여기까지입니다. 일요일 시간이 빨리 흘러가고 있는데 저녁 가족들과 함께 맛있게 드시고요. 마제강TV 구독, 공유, 좋아요 부탁드립니다.